서른다섯 살이 되던 해 정은 씨는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전립선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그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정은 씨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알게 된 진실은 놀라웠습니다. 40이 넘은 남성 10명 중 9명이 자신도 모르게 골반 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고 믿는 습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전립선 건강 연구를 해온 의사 이정은입니다. 최근 저는 매일 자위 행위를 하는 남성 500명의 전립선 변화를 분석한 끝에 대부분의 의학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변화는 위험 신호였고 다른 일부는 뜻밖에도 건강에 유익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리기 전에 지난달 의료학회에서조차 의사들을 놀라게 했던 사실 하나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의 자위는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40이 넘은 남성에게는 예순의 기저귀를 차느냐 샘법살처럼 활력 있게 사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자위를 할 때 전립선에 일어나는 3가지 놀라운 변화를 소개할 겁니다. 그중 마지막 변화는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50을 넘긴 모든 남성을 위한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더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전립선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볼 겁니다. 물론 더 젊은 분들이라면 이 정보를 통해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달 지역 병원 연구에서 60을 넘긴 8분의 남성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 7분은 자신만의 건강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고 한 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건강과 활력에서부터 일상 태도까지 두 부류의 차이는 마치 몇십 년의 세월이 벌어진 듯 했습니다. 전립선은 매일 우리 몸의 체액을 걸러내고 조절합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주 청소해주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는 필터처럼 이 작은 기관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서서히 찾아오는 3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소리 없이 진행되는 염증. 둘째, 활력을 빼앗는 흐름의 불균형. 셋째, 위험할 수 있는 세포 변화. 하지만 다행히도 자연은 이에 대한 아주 간단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복잡한 시술이나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며 가장 놀랐던 사실 중 하나는 호두만한 크기의 전립선이 남성의 미래 건강에 끼치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40에서 50 사이에 남성들을 인터뷰하면서 저는 전립선 건강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결정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정기적인 성생활 배우자와의 관계든 자위든을 유지한 남성들은 전립선 건강에서 눈에 띄게 좋은 지표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번 사정이 일어날 때 전립선은 일련의 긍정적인 단계를 경험합니다. 막힌 관을 뚫는 근육 수축 염증을 줄이는 호르몬 변화 세포를 정화하고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천이 되니 주문이 되니 즈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빈도와 타이밍입니다. 전립선을 하나의 정교한 펌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펌프도 오랫동안 돌리지 않으면 녹이 슬고 고장이 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65살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전립선 관리의 필요성을 무시해 왔습니다. 이유는 반나절 나이 든 남성의 자위에 대한 문화적 금기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심각한 전립선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이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50살의 또 다른 환자는 일주일에 3번 자위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분의 전립선 건강 수치는 40살 사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지능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고 따라가기만 해도 문제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노화를 지연시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나이가 들수록 이 자연스러운 루틴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쉼부터 전립선은 점점 더 호르몬 변화, 염증 반응, 세포 변화 혈류 문제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규칙적인 전립선 자극과 비움을 통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50을 넘어서면 전립선은 점점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호르몬 불균형, 만성 염증 반응, 세포 노화, 혈액순환 저하 같은 문제들은 모두 전립선을 더 취약하게 만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는 정기적인 전립선 자극과 비움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자위의 쾌락적인 면만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치유작용은 잘 모릅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 전립선은 마치 고압 세척기처럼 작동합니다. 복잡한 관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처럼 이 작은 기관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노폐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혈액순환을 돕고 호르몬 균형을 초기화합니다. 이 근육 수축은 무작정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적된 체액을 배출하고 세포의 잔여물까지 정리하며 혈류를 새롭게 공급하고 전립선이 받는 호르몬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치밀한 움직임입니다. 특히 40 이후에 이 루틴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단순한 쾌감을 넘어 3가지 중대한 문제를 예방하게 됩니다. 첫째는 전립선 염증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 호스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내부의 압력이 차고 물 흐름이 막히는 것처럼 전립선도 활동이 없으면 체액이 정체되어 불편함과 압박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이러한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둘째는 호르몬 균형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정 중에는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호르몬인 DHT의 수치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전립선에게 짧은 휴식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셋째는 세포 건강입니다. 매번의 사정은 전립선액을 완전히 새롭게 교체하는 과정을 유도합니다. 단순히 비우는 게 아니라 오래된 체액을 영양분이 풍부한 신선한 분비물로 바꾸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 엔진의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것처럼 전립선도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빈도입니다. 너무 적은 활동은 전립선 기능을 정체시키고 반대로 너무 잦은 활동은 시스템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임상 경험과 연구를 종합해보면 가장 효과적인 빈도는 이렇습니다. 40에서 50살 사이의 남성은 일주일에 3에서 4번 쉰에서 60 사이의 남성은 2에서 3번 60 이후에는 적어도 주에 1번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65살의 사업가를 기억하시죠? 그는 이 원리를 이해한 뒤 정기적인 루틴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염증 관련 증상도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립선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골반 근육까지 강화해 줍니다. 제가 진료 중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에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몸이 일상 습관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20살 전후의 전립선은 마치 새 엔진처럼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문제없이 돌아가죠. 그런데 40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0에서 45살기는
전립선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경고의 시기입니다. 호르몬 수치는 서서히 감소하고 세포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죠.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45세에서 55 사이, 이른바 결정의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성생활 루틴을 유지한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 사이에서 전립선 건강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연구에서 만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50대 초반이었지만 한 명은 자위를 포함한 정기적인 성생활을 유지했고 다른 한 명은 그 나이에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전립선 건강 지표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55에서 65 사이 이 시기는 많은 남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시기입니다. 기혼이든 사별 이후 혼자 지내게 되는 경우든 배우자의 관심 감소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신체 변화, 그리고 사회적 시선까지 모든 것이 이 시기를 도전의 시기로 만들죠.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외로움, 파트너의 관심, 저하, 신체 변화로 인한 자신감, 저하,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오해에 만회하는 남성들이 예순 전후의 시기에 이런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시기가 반드시 쇠퇴의 시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60이 넘은 분들 중에도 40대 남성보다 더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뒤 비결은 하나, 자연스러운 관리 루틴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맞서야 할 구체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50살 이후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은 무려 50%나 증가합니다. 해가 갈수록 염증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세포 재생 속도는 느려지며 회복력 또한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일상 습관 하나하나가 이와 같은 나이 관련 변화를 실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예방은 나이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40대에는 이제 루틴을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하고 매년 전립선 건강 검진을 시작하며 몸의 신호를 스스로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에는 그 루틴을 지속하되 유연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신체 변화에 따라 빈도를 조정하고 사소한 이상이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60 이후에는 루틴을 포기하지 않고 몸의 리듬에 맞춰 적응해 가야 할 시기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자기 관리라는 개념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돌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왜 전립선을 돌봐야 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집중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실전 관리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에서 검증된 삶의 전략입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을 위한 3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 빈도의 최적화입니다. 광범위한 연구와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권장 빈도를 제안합니다. 40에서 50살까지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50에서 60까지는 2번에서 3번, 60 이후에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이 적절합니다. 물론 개인의 에너지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질 관리입니다. 전립선 건강 루틴도 다른 건강 습관처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서두르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위생을 잘 지키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나 불평함, 체액의 변화, 루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갑작스러운 압박감 등은 전부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생활 속 통합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진짜 성공 비결은 이 루틴을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특히 골반 근육 운동을 병행하고 하루 8잔의 수분 섭취를 지키며 한 겸의 좋은 식품, 예를 들어 토마토, 블루베리, 녹색 채소 등을 자주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이나 산책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1주차 먼저 자신의 기본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하고 안정된 공간을 확보한 후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볍게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2에서 4주차 선택한 빈도를 유지하며 꾸준함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기분이나 활력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시간대를 조정해 보세요. 매달 체크인, 루틴의 효과를 검토하세요. 바뀐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빈도를 조절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소폭 수정해도 좋습니다. 작더라도 변화가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유지가 아닙니다. 예방이며 보호이며 삶의 질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처럼 전립선 관리도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중요한 대화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제게 진료를 받으러 온 50살 환자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걸 3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제발 그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전립선 건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곧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40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적절한 빈도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쉽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지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복잡한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자신의 건강을 주도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밌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은 씨와 수많은 남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지만 이를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활력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이정은 의사의 연구는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루틴이 염증 호르몬 불균형 세포 변화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0을 넘긴 환자의 자신감 회복과 50살 환자의 건강한 수치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돌보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망설임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삶의 어떤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함께하기 위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